만약에 2500년이나 된 고대의 지혜가 지금 우리가 겪는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아주 명쾌한 해답을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뭐 엄청 어려운 철학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딱 둘로 나눠서 보여주는 정말 단순한 원리거든요. 자, 오늘 이 시간엔 이 고대의 지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료한 삶으로 가는 그 두 가지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현명한 사람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인 단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뭐 IQ가 높은 거? 아니면 아는 게 많은 거? 혹시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다른 게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모든 지혜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우리가 현명하게 행동하려면요, 그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건 바로 이 자기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죠. 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고대 경전을 보면요, 지혜라는 게 단순히 지식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해요. 진짜 지혜는 뭐냐?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고치려는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실수를 감추고 변명하기 바쁜데, 현명한 사람은 그 실수로 오히려 디딤돌 삼아서 더 성장한다는 거죠. 어때요? 지혜에 대한 관점이 확 바뀌지 않나요? 자, 이렇게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법을 알았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죠. 이번엔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또 진실을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뭐랄까, 우리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무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람들은 왜 진실을 왜곡하는 걸까요? 이 경전에선 그 이유를 딱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나쁜 마음, 즉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그러는 경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이유예요. 바로 실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는 정말 좋았는데 뭔가를 잘못 이해해서 본의 아니게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의도와 결과를 따로 떼어서 볼 줄 아는 지혜를 가르쳐 주니까요. 자, 그럼 왜곡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경전에서는 이걸 아주 명쾌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거나 반대로 분명히 한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왜곡의 핵심이라는 거죠. 결국 정확한 소통이란 건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2500년 전의 정의가 가짜뉴스가 판치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지적인 정직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곡에는 이것보다 더 미오한 형태도 있습니다. 바로 맥락을 싹 무시해버리는 태도인데요. 생각해보세요. 어떤 가르침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마치 이게 유일한 정답이다 라는 식으로 딱 잘라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교묘한 왜곡이라는 거죠. 반면에 정확한 표현은 뭐겠어요? 이건 해석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 우리가 하는 생각과 행동, 이런 모든 선택들이 결국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제나 딱 두 가지 길 중 하나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인과 법칙,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먼저 행동부터 보죠. 왼쪽에 있는 숨겨진 행동을 보세요. 남들 몰래 하거나 스스로 생각해도 좀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 있죠? 그런 행동들은 결국 우리를 고통의 상태로 끌고 간다고 해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드러난 행동처럼 떳떳하고 당당한 행동들은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 그러니까 안녕의 상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행동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견해도 똑같은 원리를 따라가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릇된 견해는 우리를 고통으로 이끌고요. 반대로 지혜롭고 너그러운 올바른 견해는 우리를 안녕의 상태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과법칙의 마지막 조각, 바로 도덕성입니다. 왼쪽처럼 비도덕적인 삶은 결국 내면의 혼란과 고통을 만들어내고, 오른쪽의 덕성처럼 윤리적인 삶은 우리를 궁극적인 평화, 즉 안녕의 상태로 이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의 행동, 견해, 그리고 도덕성.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인 셈이죠.
자, 지금까지 문제가 뭔지, 그 원인이 뭔지 살펴봤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해법을 알아봐야겠죠? 마지막 파트, 바로 자유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우리가 굳이 이 길을 가야 할까요? 이 아름다운 구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 길을 따른다. 지금 여기에서의 나의 안녕을 위해,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연민으로. 정말 멋진 말이죠. 첫째는 바로 나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다음 세대를 위한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위한 길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자유로 날아오르기 위한 첫 번째 날개는 바로 사마타, 우리말로 하면 평온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끄러운 소란과 감정의 파도를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평온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돕는 걸까요? 자, 첫째, 꾸준히 평온을 수행하면 막 들쑥날쑥하던 마음이 차분하게 개발됩니다. 그렇게 힘을 얻은 마음은 둘째, 우리를 괴롭히던 집착이나 욕심 같은 파괴적인 열정을 마침내 극복하게 되는 거죠. 자유를 향한 두 번째 날개도 있어야겠죠. 그건 바로 윗바사나, 즉 통찰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물이나 현상을 꾸밈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명확하게 꿰뚫어보는 훈련이에요. 이 통찰의 작동 방식도 비슷합니다. 첫째, 통찰을 꾸준히 수행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가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개발된 지혜는 둘째,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어리석음, 즉 무지를 깨트리고 극복하게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궁극적인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평온, 즉 사마타를 통해서는 뜨거운 열정에서 자유로워지는 마음의 해탈을 이루고요. 통찰, 즉 윗바사나를 통해서는 어두운 무지에서 벗어나는 지혜의 해탈을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해탈이 함께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완성된다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평온은 들뜨고 불안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주고, 통찰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명료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 고대의 지혜를 바로 오늘 지금의 나에게 한번 적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더 필요한 건 뭘까요? 세상을 꿰뚫어보는 명료한 통찰인가요? 아니면 모든 걸 고요히 바라볼 수 있는 평온인가요? 한 번쯤 깊게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